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브 블레싱의 백동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영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은 아주 좋은데 좀 더워진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지금도 밖에는 조금 더운데 네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점점 이번 주에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게 뭐 인디안 썸머인가 그건가요? 네, 아마도 인디안 썸머가 아닐까 합니다. 네, 지금이 11월 달인데 네, 그렇죠. 보통 요때 뭐 한 일주일 덥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거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겨울로 네. 들어갑니다. 네, 제가 1년 전에 왔는데, 그러니까 1년 전에 여기 이제 부흥회 하러 왔다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휴스턴에서 왔는데 엄청 날씨가 덥더라고요. 막 휴스턴보다 더 더운 정도로 더워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네, 반짝 그때가 더위가 있죠. 10월 말이었어요. 10월 중순인가? 그러면서 네, 사람들이 그게 뭐 인디안 썸머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네, 그거 뭐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엔 또 날씨가 되게 좋죠. 네. 근데 하여튼 지금은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또 다뤄야 될 얘기는 연령별 자녀 양육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야 되는 나이 그들이 6세에서 12살까지 딱 초등학교 나이 때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이들이 인지적 또는 사회적인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사모님 기억나세요? 제가 크게 세 부류로 나눠서 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 0세부터 네. 뭐 킨더까지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가장 습득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지요? 순종. 그렇죠. 순종에 대해서 네. 배워야 되고, 요 초등학교 아이들, 오늘 다룰 그 내용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바로 성품 개발이 그때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그 청소년기 시기에는 그때는 이제 아이들의 건강한 정체성, 이제 건강한 자아, 그리고 그 영향력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나이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이 성품 개발에 가장 필요한 우리 초등학교 나이 또래 아이들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 초등학교 아이들의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은 뭐 저학년 때는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하잖아요. 뭐 네. 킨더 때도 하겠지만, 그러다가 애들이 갑자기 이제 곱셈을 배웁니다. 구구단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구구단을 외자. 자, 네. 구구단을 외자를 이제 하다가, 그렇죠.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구구단을 다 외웠죠. 네. 자, 사모님은 몇 학년 때 외우셨나요? 저는 기억하기로 1학년 때 끝, 2학년 때 초 와. 아니었을까요? 와, 대단하시. 저는 2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초등학교 때 구구단도 외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고학년이 되면서 얘네들이 나눗셈을 배우게 됩니다. 나눗셈 어려웠어요, 목사님. 그렇죠. 나눗셈 처음 배울 때 어렵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런 것처럼 애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뭐 노력도 안 하고 구구단을 다 외울 수 있는 애는 뭐 만에 하나 있을까? 뭐 그렇겠죠. 자, 하여튼 그때는 본인이 노력해야 되고 또 그 반면에 있어서 노력을 하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도전에 대해서 성공을 해나가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근면성을 학습할 수 있는 그 나이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원하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뭐 구구단이든 나눗셈이든 뭐든 간에 맨 처음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네.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 나이인데 본인이 했더니 되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웠더니 구구단이 외워지는 거죠. 곱하기를 맨 처음에는 한 자리 곱하기를 했는데 두 자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나눗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애들이 노력을 하면서 성취감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요 나이 때 필요한 거고요. 정말 아이들 입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유능감이라는 덕목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자존감도 세워지고 긍정적인 자아상,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목표 달성이 안 될 때,
그런 경우에는 열등감을 형성하게 돼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 그러니까 수 이제 있죠. 에릭슨이 하는 얘기는 이제 근면성이냐 열등감이냐 둘 중에 하나로 방향이 틀려지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구구단을 외우는 것도 아까 제가 몇 학년 때 외우셨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제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이 학구열, 학구열 네. 그런 게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애들은 항상 다른 애들보다 좀 앞서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아니면 3학년 때 미국은 또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구구단을 외우는 게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야 엄마는 1학년 때 구구단 다 외웠어.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1학년 애들한테 아직 세 자리 더하기도 지금 못하고 있는 애한테 구구단을 그냥 처음부터 외우게 한다라든지 그러면 애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성취감이 아니라 열등감을 그렇죠. 좌절감. 아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외운다고 했는데 안 돼. 그 왜 그러냐면 1학년 애들한테 나눗셈을 막 가르치려고 그러든지 뭐 구구단을 막 한다든지 그런 거 눈높이에 안 맞는 그런 것들은 이제 막 엄마의 욕심 때문에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이들의 자신감도 심어주고 아이들의 성취감도 심어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릴까요, 말까요? 주세요, 목사님. 꼭 필요합니다. 네. 자, 한 가지 드리면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저희 집에 저랑 좀 비스꾸르미하게 생긴 초등학생이 한 명 살아요. 남자인데 그래서 제가 왜 그 아이 이름이나 뭐 그런 걸 다 밝히면은 좀 그런 게 왜냐하면 저희 교회 분들이 또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괜히 또 예배 끝나고 우리 애한테 가가지고 승현아 너 요즘에 뭐 막 그런 식으로 어떡하죠,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힌트를 주셨어요. 그런가요? 하여튼 그러면은 또 제가 이 방송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조심하시고 어쨌든 간에 그 승현이를 그 아이를 키워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농구도 시켜보고 뭐 축구도 시켜보고 뭐 배구도 시켜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팀 스포츠를 할 때 보면 항상 그 어린 아이들은 이제 뭐 7살, 8살을 묶어가지고 팀을 한다든지 네. 뭐 8살, 9살을 묶어가지고 이제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 아이가 7살이면 7살, 8살 있는 팀에 들어가서 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7살, 6살짜리 애가 하는 팀에 들어가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7살, 8살 팀에 가면 조금 큰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린 제 아들이 좀 따라서 보고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나는 그 다른 애들에 비해서 못하는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면성,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애들보다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나는 다른 애들보다 농구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디스커지가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네. 제 아들이 만약에 7살이면은 7살, 8살 하는 농구팀에 보내는 것보다 7살, 6살 하는 팀에 보내면 그 본인도 볼 때 내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더 잘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자신감이 좀 심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그 나이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최고는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 제일 잘하는 애는 아니어도 돼요. 근데 그냥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그래도 꽤 하네 라는 마음이 들면 조금 더 노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요. 더 잘할까? 뭐 어른도 그렇지만 누가 이렇게 잘한다고 얘기해 줘야지 더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너는 이것도 못하니? 라고 얘기를 하면 더 하기 싫어지는. 그렇죠. 그거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그런데 네.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시킬 때도 좀 자신감이 세워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까 운동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한 번은 이제 저희가 텍사스에서 살았는데 농구를 시킬 때도 미국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팀에 들어갔었는데 네. 그 나이 7살인데도 뭐 흑인 아이들, 백인 아이들 보면 키가 엄청 커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그 뭐 아예 어려서부터 농구를 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팀에 들어가서 하는데 공도 한 번 못 잡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공 패스도 안 해주고 하여튼 잡지도 못하는데 그 아이를 다른 리그에다 넣었는데
거기는 이제 좀 그 동양 아이들이 많은 리그에 넣으면서 그 7살, 6살 아이로 집어넣으니까 얘가 그 팀에서 그래도 꽤 잘하는 애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얘가 확 자신감이 늘고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이건 제가 느꼈던 건 좀 약간 부모의 욕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제가 더 잘하는 팀에 가서 또는 더 큰 아이들에게 가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뛰어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생각이 났던 게 저희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선행학습을 아이들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만약에 5학년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다 그러면 6학년 거, 중학교 거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그 높은 수준의 걸 빨리 도달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중요한 게 전에도 계속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행 학습을 하든 아니면 이런 운동을 시키든 간에 우리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아이가 정말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열심히 하니까 되네, 열심히 해야 되겠네, 아니면 나는 그래 뭐 선행학습을 통해서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가고 있구나, 고맙네,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내 아이가 어떤 단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선행학습을 해서 만약에 아이가 잘 따라온다면 그러면은 좋죠. 다른 애들보다 앞서갈 수 있으면. 그런데 선행학습을 했는데 도리어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애가 완전히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막 그러고 있으면 도리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제공할 때 성취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 목표를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아까 네. 구구단을 했는데 애한테 요번 주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자, 요번 주는 3단까지 외우자. 그래서 뭐 2단, 너는 지금 2단을 외우니까 그럼 요번 주는 3단까지 외워서 일주일 동안 3단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하면 와, 그래, 잘했네, 성공했네. 그럼 이제 다음 주는 그러면 4단과 5단을 외우자. 뭐 그런 식으로 아이가 좀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목표가 너무 높으면 만약 1학년 애들한테 막 9구단 다 외워라 막 일주일 만에 막 그렇게 하면 아이가 하다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너무 낮은 목표를 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너무 낮은 목표를 계속 노력을, 주고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쉽게 했을 때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제일 낮은 목표만 찾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발전하기가 그렇죠. 어렵겠네요. 그냥 어려운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쉬운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전혀 없는 거고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노력했을 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거는 정말 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구단을 외운 아이에게 뭐 곱셈을 하는 목표를 세워준다라든지 그리고 뭐 성경 구절 한두 구절 이제 외우잖아요. 네. 그 성경 구절도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좀 성취감을 갖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주기도문을 외우게 한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서 그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이의 발달과 그리고 내 아이의 수준과 내 아이의 마음을 보려면 비교하는 마음을 가져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 다른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의 발달이나 또는 다른 아이의 수준을 내 아이에 자꾸 비교하게 되면
제 아이를 정직하게 또는 바라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세울 때도 야 옆집에 누구누구는 구구단 다 외웠대. 그러니까 너도 이번 주까지 구구단 외워봐. 그게 아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번 주는 뭐 3단까지만 외워보자, 뭐 4단까지만 외워보자 그런 식으로 그냥 스스로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 돼 있는 목표를 세워줘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면성 대 열등감에 대해서 이제 에릭슨이 하는 얘기 중에 많은 내용이고요. 이 뭐 에릭슨은 에릭슨이고 이제 초등학교 애들한테 또 필요한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품을 개발해 주는 건데 요때 이제 중요한 성품 개발의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뭐냐면 아이들에게 정직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성, 애들이 이제 요 나이 때 사회성과 그런 걸 하면서 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라든지 또는 상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혼나기 싫어서 이제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혼날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상을 뭐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라든지. 자 그럴 때 아이들에게 정직성, 진실성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네. 싶어요. 어떻게 그때 필요한 해야 할까? 거는 왜 정직하게 진실성을 얘기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죠? 그건 옳은 그렇죠.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닐까요? 상을 그러니까 우리 많은 경우 학교나 사회에서 보면 그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뭐 진실을 얘기해야 돼. 라든지 벌을 안 받으려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상을 받든 벌을 받든 상관없이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네, 거. 상을 받든 받지 않든 진실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내가 벌을 받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를 연습하고 거기를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내가 벌을 받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가 되면 정말 그거야 이제 할렐루야죠. 너무 중요한. 그래서 정직성에 있어서도 이것이 옳고 그름을 먼저 봐야지 이거로 인해서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만 먼저 보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이것도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새겨 들으세요. 제가 잘 아는 초등학생이 한 명 있는데 남자 아입니다. 뭐 생긴 거는 저보다 제 아내를 좀 많이 닮은 그런 애가 있는데 얘가 글쎄 지난주에 따다다단 거짓말을 했다가 딱 걸렸어 아주.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되게 목사님?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저희는 교인분들은 너무 혹시 궁금하네요. 들으시면은 지금 방송 안 들으셔도 되니까 다른 거 듣고 계세요. 한 30초 동안만. 자, 얘가 이제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얘가 강아지를 워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침 막 이제 학교 준비하기 때 그때 이제 워크하고 싶지 않겠죠. 그럼요. 저는 이제 새벽기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없고 이제 아내가 이제 준비하면서 그 아이한테 이제 워크하라 그러는데 얘가 이제 한 번은 안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게 딱 걸렸냐? 제가 집에 갔더니 소파에 물이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소파에 물이 있어. 근데 아니 물을 엎질렀으면 엎지른 사람이 치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소파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리고 이제 제가 다 불렀어요. 아내도 부르고 우리 애들도 다 불러가지고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설마. 아무도 안 엎질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혹시 그래서 설마? 제가 우리 셋째를 불렀죠. 우리 셋째가 이제 이름이 플루도라고 네 발 달린 셋째가 있는데 하여튼 걔를 불러가지고 너 이거 네가 했지 막 그러니까 얘가 눈만 말뚱말뚱하고 저한테 자꾸 오는데 하여튼 이게 아무리 사람은 안 한 거면 이거는 이제 셋째가 한 건데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페이퍼 타월로 그걸 닦으면서 근데 냄새가 안 나요. 그것도 신기해. 그래가지고 아 이게 강아지가 진짜 오줌 싼 건가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그날 그 전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조금 눈치를 챘는지 이제 초등학교 아이한테 네. 물어봤죠. 이제 너 아침에 강아지 웍했어 안 했어? 딱 그러니까 얘가 이제 딱 어떻게? 직감을 왜냐하면 또 소파에 그게 있었던 게 아니까 얘가 이제 부른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밝혀지게 이제 된 건가요?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 정말 궁금하네요. 목사님은 어떻게 훈육을 하셨을까요? 평상시에는 저도 막 그냥 뭐 화를 내죠. 그냥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막 삐삐 막 그러진 않지만 막 화가 날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는데 요때는 그래도 하여튼 얘가 또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몇 학년이라고는 안 알려드리지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반성문을 아내가 쓰게 했어요. 참 지혜로운 아내를 네, 둬가지고 너무 감사한 게 얘를 회초리 대기는 너무 크고 이제 반성문을 쓰게 했는데 반성문 3줄을 써왔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래서 이게 지금 너 반성하는 거냐? 좀 더 자세하게 무엇을 잘못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 뭐 좀 더 자세하게 써라.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를 반성문을 쓰게 하고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야 네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냥 네가 만약에 안 했어요라고 하면 나 오늘 피곤해서 하기 싫어요라든지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다른 사람이 했으면 됐잖아요. 엄마가 했든지 뭐 누나가 했으면 됐는데 얘가 했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이 강아지를 웍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참다 어떻게 하겠어. 참다가 그냥 네, 어쩔 수 소파 없이. 위에다가 한 거지.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대가는 네가 치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치러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에 임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죠. 네, 그렇네요. 정말로 왜 안 했어 하고 화만 냈다면 그렇죠. 제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나 그 대가가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행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어떤 대가를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가족이 누군가가. 또는 다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걸 알게 되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것과 연결돼서 그 초등학교 아이 때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또 그 성품 개발을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대가 없이 하는 일이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있어야 돼요. 대가 없이 하는 일. 대가 없이 그러니까 보상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상을 준다든지. 용돈, 그렇죠. 장난감 뭐 너 이런 뭐 거. 방 청소하면 뭐 아빠가 뭐 5불 줄게라든지 방 청소하면은 뭐 게임 뭐 사줄게라든지 게임 뭐 30분 더 하게 해줄게라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애들한테 대가를 주든지 상을 주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가 없이도 평상시에 하는 일이 한두 가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강아지를 웍하는 거 네. 그거 뭐 강아지 웍한다고 제가 뭐 주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해서 우리가 입양한 강아지예요. 그럼 저녁에는 어두울 때는 아빠가 웍하죠.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빠가 웍하지만 아침에는 뭐 이제 아이도 충분히 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강아지고 너가 책임을 지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인식하고 강아지 웍했다고 뭐 제가 캔디를 주든지 뭐 상을 주든지 그런 거 없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평상시에 그 아이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런 걸 하는 게 필요하고 아이도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공동체라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학교에서도 클래스룸 이제 시간이 돼서 청소를 하는데 선생님이 야 이거 휴지 좀 줍자 같이 줍자 그래서 휴지 10개 줍고 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휴지 주셨으니까 캔디 주세요. 그러진 그러든지 않죠. 예. 그럼 선생님이 황당해 하겠죠. 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그렇죠. 일을 그건 대가 없이 하는 일을 그 초등학교 나이 때 아이들부터 1개씩 2개씩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집에서 아이들이 대가 없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저 아들하고 하고 있는 거는 이게 밥을 먹기 전에 엄마가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걸 준비하면요, 아빠하고 같이 수저를 놓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은 좀 간단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가족이 같이 앉아서 식사할 때 엄마는 요리하고 또 아이들은 수저 같은 거 놓고 아빠는 앉아서 맛있게 먹고 네, 뭐 그런 걸 한다라든지 아빠도 이제 끝나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뭐 네, 그렇지만 맞습니다. 하여튼 대가 없이 평상시에 그런 걸 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근면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책임감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부모와 신뢰감을 잘 형성한 아이는 훨씬 더 자유로운 이야기를 아이가 될 수가 있고 또 성공의 경험으로부터 자율성을 키운 아이는 그 의지를 갖게 되고 자신의 활동을 계획하고 스스로 수행해 나가는데 주도적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가 되고 또 훨씬 더 본인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근데 이 초등학교 때 그런 거를 안 해본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프레셔만 받고 나는 잘 못해 이런 그 포기하게 되고 막 그런 열등감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청소년기가 되면은 그렇죠. 더 그게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나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냥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아이 때 그런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근면성, 네. 목표를 세우고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 네. 그런 단계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주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런 주도성과 근면성을 갖춘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게 부모의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청소년 시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또 무엇이 필요할지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 그 앞으로 좀 이 청취자분들과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뭐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아니면 우리 미주 복음 방송 웹사이트를 통해서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라든지 네. 또 좀 이렇게 궁금하신 거라든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좀 답을 함께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나 어떻게 아이한테 이런 상황에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이건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너무나 막연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근면성을 키우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들 그 나이에 눈높이에 맞는 또 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근면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아이들이 정직하고 또 열심으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도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